소금 입자가 작은 바늘처럼 얼굴을 때리고 폭풍이 사납게 몰아쳤다. 우리의 트롤 어선 템페스타드호는 성난 아이의 손에 든 장난감처럼 흔들렸다. 사흘 동안 이 폭풍과 싸웠다. 물과 바람의 지옥은 우리를 삼키려 작정한 듯했다. 수많은 전투로 단련된 늙은 뱃사람인 선장은 이를 악물고 난파선에 매달린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키를 잡았다. 사이렌 등대다. 막루에서 망원경이 외쳤다. 내 가슴 속에 한 줄기 희망이 타올랐다. 사이렌 등대. 어둠 속 한 줄기 빛, 파도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황량한 섬에 세워진 등대.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다. 만약 우리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면 이 악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선장은 솜씨 좋게 배를 돌려 거친 바다와 싸웠다. 템페스타드호는 신음하고 삐걱거렸지만 서서히 깜박이는 불빛에 다가서며 말을 잘 들었다. 가까워질수록 등대는 웅장하고 외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돌탑, 폭풍을 향해 필사적인 빗줄기를 뿜어내는 회전식 랜턴이 꼭대기에 있었다. 황량한 바위 덩어리인 섬은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해골처럼 보였다. 우리는 등대의 바람을 막아주는 작은 만에 간신히 닻을 내렸다. 파도는 여전히 강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최악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었다. 지치고 흠뻑 젖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지옥에서 피난처를 찾아 탑으로 향했다. 등대의 문이 음산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어둡고 축축한 내부가 드러났다. 한 남자가 문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그는 헬쑥한 얼굴에 눈은 퀭했다. 그의 등대지기 제복은 낡고 더러웠다. 사이렌 등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폭풍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관리인 사일러스입니다. 들어와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우리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사일러스를 쳐다볼 때 모두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일종의 공허함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를 오싹하게 했다. 하지만 추위와 피로가 우리의 의심을 무시하고 등대로 들어가도록 이끌었다. 내부는 나선형 계단과 좁은 복도로 이루어진 미로였다. 공기는 습기, 염분, 그리고 그 이상. 썩은 듯한 냄새가 나서 속이 메스꺼워졌다. 사일러스는 꺼진 벽난로가 있는 작은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불을 피우려고 노력하겠다. 그가 말했다. 따뜻해야 한다. 사일러스가 불을 피우는 동안 나는 방을 둘러봤다. 벽은 고대 해양지도, 항해 차트, 기이한 해양 생물 그림으로 덮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가죽 장정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는 제목도 저자도 없이 비어 있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책을 펼쳤다. 그 페이지는 읽을 수 없는 글씨, 낙서, 혼란스러운 다이어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한 페이지에서 끔찍한 그림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물고기 얼굴을 한 인간형 형체를 묘사하고 있었고 고통받는 영혼처럼 보이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책을 쾅 닫았다. 저게 뭐지? 이 장소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지? 그날 밤 폭풍이 여전히 밖에서 몰아치는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 소리는 다른 소리들과 섞였다. 벽에서 들려오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사일러스는 창문 앞에 서서 격렬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등대의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피부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강조했다. 잠이 안 오나? 내가 물었다. 사일러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바다를 응시했다. 사일러스, 여기는 어디야? 내가 재촉했다. 이 등대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야? 사일러스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은 기이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등대는 관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깊고 울려 퍼지며 고대의 악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나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사일러스는 더 이상 사일러스가 아니었다. 어떤 어둡고 악한 것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나는 뱃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빛으로 그들을 유혹했다. 바위로, 죽음으로. 폭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쳤다. 등대는 무너질 듯 흔들렸다. 이제 내 차례다. 사일러스가 뼈만 앙상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빛으로, 시면으로 나를 따라와라. 비명이 목에 걸렸다. 나는 그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사일러스가 더 빨랐다.
그는 내 귀를 막았고 그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으로 변해 있었다. 도망칠 수 없다. 그가 씩씩거렸다. 이 등대는 내 감옥, 내 무덤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사일러스는 너무 강했다. 그는 나를 등대의 랜턴,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최면적인 불빛으로 끌고 가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익사한 뱃사람들의 목소리, 내 이름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잡아당겨 수면의 가장자리로 데려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등대에서 울려 퍼졌다. 도끼로 무장한 선장이 사일러스의 머리를 때린 것이었다. 관리인은 바닥에 쓰러져 나를 움켜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선장은 내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고 우리는 함께 출구로 달려갔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저주받은 곳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잦아들자 우리는 템페스타도어로 돌아가 항해를 시작했다. 나는 황량한 섬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사이렌 등대를 뒤돌아보았다. 우리는 사일러스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어두운 힘이 등대를 조종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간신히 탈출했다는 것만 안다. 그리고 안개 속의 비명소리나 나를 빛으로, 시면으로 초대하는 으스스한 목소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로 사이렌 등대는 버려졌다. 항해자들은 섬에 드리워진 저주를 두려워하며 그 지역을 피한다. 폭풍 후 치는 밤에는 여전히 익사한 뱃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고 등대 불빛이 계속해서 배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바위로, 그들의 파멸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밤에 끔찍한 미소와 침묵의 초대를 보내며 다음 희생자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관리인의 유령 같은 모습을 본다고 한다. 빛으로, 시면으로 나를 따라와라.